미국 주부님 안녕하세요. 미국 주부님께서는 이베이에서 스토어 열고 드롭시핑 시작하는 거 여전히 좋게 보세요. 저는 사실 1년 전부터 관심은 있는데 이베이가 드롭시핑에 호의적이지도 않아 보이고 경쟁도 치열하고 CS도 은근 신경 쓰일 것 같아서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돈 벌 방법을 아직 제게 맞는 걸 못 찾겠어요. 이것저것 제휴 마케팅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라고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제 생각을 나누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플랫폼이든 쉬운 게 없어요. 리스트 올리는 것까진 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팔리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솔직히 제일 크기는 해요. 전 이베이를 이용을 합니다. 대신 이베이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월마트, 엣지 그리고 페이스북도 가끔 이용을 하고요.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은 전부 다 오픈을 하고 관리를 해요. 모든 플랫폼이 드롭시핑을 좋아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드롭시핑의 정책이 엄청 강화가 됐어요. 그때. 근데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셀러들은 우회 방법을 어떻게 알아내고 또 드롭시핑을 하니까 이베이 입장으로선 셀러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래도 물건을 팔고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굴려서 하니까 그냥 지금 서로 윈윈인 거예요. 제가 그때 코로나 이후에 드롭시핑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 어카운트가 정지가 한번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드롭시핑이 아니라 그게 프린트 온 디맨드였는데 근데 그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가 돼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한 번 정지가 되면은 다시 그 똑같은 어카운트를 오픈을 할 수는 없다. 너가 드롭시핑을 하든 솔직히 다른 셀러들 다 드롭시핑 하는 거 아는데 트래킹 번호 넣는 거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오픈이 되진 않고 그냥 새로운 어카운트 다시 오픈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받았던 모든 피드백 그런 리뷰들 한 번에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이베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베이는 다시 또 셀러들을 받아요. 그리고 본인의 정책에 맞지 않은 거는 자동으로 또 클로즈 시켜버리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서 한다면 드롭시핑은 얼마든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좀 너무 싫다라고 하시면 드롭시핑 말고 다른 비즈니스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브랜드화해서 물건을 파신다거나 아니면 드롭시핑이 아니라 리셀링으로 내가 물건을 사서 패키지만 따로 해서 보내시는 거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드롭시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은 제가 정말 이것저것 별의별 것들을 정말 많이 팔아봤거든요. 온라인에서. 정말 다 해봤는데 제가 오랫동안 보고 느낀 건 약간은 불법적인 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팔지 말아야 될 그런 물건들을 판다거나 아니면 사기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는 걸로 좀 속여가지고 이런 기능이 없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아니면 앞으로 이런 기능이 들어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 부품처럼 하는 것 말고는 잘 없어요. 정말 찾기 힘들어요. 빠르게 그리고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제 경험상으로는 없었다가 맞아요. 요즘 유튜브에 영상들 올라오는 거 많이 보는데 AI로 자동으로 영상 만드는 것도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팔고 계시고 홍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는 건 너무 좋다라고 저는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저도 프로그램들을 팔았었거든요. 정말 돈이 돼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고 어느 순간에 좀 더뎌져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내가 갖고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년 전에 구매하신 분들, 2년 전에 구매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계속 연락이 와요. CS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점 같은 건 있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매를 하는 입장으로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다른 키워드들 집어넣고 다른 주제들로 만들어서 뭔가 좀 여러 가지들을 테스트를 해가면서 만약에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냥 이런 걸 100% 믿고 올리는 것만 한다고 하면 그쪽은 정말 바늘구멍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올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마켓을 선택하고 리스트를 올리고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노라는 사이트, 그 음악을 만들어주는 사이트 비싸지 않잖아요. 한 달에 얼마만 딱 내면 뭐 한 달에 10분에 20불 요것만 내면은 몇백 개든 몇천 개의 음악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고 비슷한 류의 음악들이 정말 넘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하면 브랜드를 구축하고 그냥 얼굴이든 목소리든 밖으로 나와서 나라는 브랜드를 믿게 하면서 버는 게 제일 빠르고 확실하긴 해요. 제가 좀 덜 게으르고 저도
저도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갑자기 버프 받을 때 있었거든요. 더 영상도 많이 올리고 뭐 강의도 만들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했다면 지금보다도 구독자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고, 그리고 노출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지 않았기 때문에 저처럼 중간에 갑자기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모든 비즈니스가 다 똑같아요. 이메일 마케팅을 꾸준히 하고 있다가 좋은 고객분들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홍보를 하면 맹목적으로 사주시는 분들도 생겨요. 사주시다가 제가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보낸 이메일이 뜸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다 끊겨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들,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려야 돼요. 관리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웹사이트를 만드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마켓플레이스를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새로운 리스트를 올리시는 것도 괜찮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CS에 관련해서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서비스는 항상 해야 돼요. 전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마존 FBA로 간 케이스거든요. 아마존 창고로 보내놓으면 고객들한테 연락 오는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월마트도 똑같이 창고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월마트를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유가 아마존에서 한 1, 2년 정도 셀러 일을 하다 보면 리뷰들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히스토리가 쌓이면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월마트 셀러 어카운트를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월마트를 항상 말씀드린 이유가 아마존은 너무 셀러들이 많고 너무 제품들이 넘쳐요. 그리고 아마존.com으로 되어 있는 이 사이트, 미국에서 물건을 파는 이 사이트 자체가 모든 다른 나라에 계신 셀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광고를 무조건 돌려야지만 가능성이 희박하게 남아 있어요. 물건을 많이 팔고 랭킹을 많이 올리고. 근데 월마트는 그 정도까지 셀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넘치는 제품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얼리 같은 거, 귀걸이든 목걸이든 팔찌 이런 것들 아마존에 올리면은 정말 안 팔리거든요. 광고를 아무리 돌려도 공격적인 어떤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주얼이 정말 팔기 쉽지 않은데 월마트는 올리면 팔리더라고요. 아마존에 비해서는 셀러들이나 물건들이 월마트에 많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근데 비교를 하자면 아마존이 월등히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년 전에 구매하신 분들도 연락을 하고 2년 전에 구매하신 분들, 뭐 3년 전에 구매하신 분들도 연락을 해서 이거 문제 있는데 이거 좀 봐줘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냥 라이센스를 팔고, 제가 디벨로퍼도 아니고 세일즈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저한테 연락을 해서 고쳐달라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저는 제휴 마케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내 이메일을 보고 구매를 하셨고 제가 커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뭔가 또 무료로 어떤 걸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관계를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CS들이 할 게 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약에 팔게 되면. 근데 제품들 파는 거 있잖아요. 물건들, 뭐 헤드폰이든 아니면 뭐 컴퓨터가 됐든 부품이 됐든 이런 손으로 잡히는, 한 번 딱 구매를 하시면 CS를 많이 할 건 별로 없어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연락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배송 빠르게 보내고 제품에 하자가 없으면 CS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할 만해요. 연락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시달렸던 케이스라서 아마존으로 넘어간 케이스였거든요. 또 보여드렸었지만 AI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게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판다. CS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물건, 드롭시핑이든 제휴 마케팅이든 아니면 내 자사몰에서 리셀링을 하시든 내 브랜드를 구축을 해서 물건을 파시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냥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 유치 이분들하고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굉장히 하이 퀄리티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나한테 제일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